오늘 다뤄볼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거죠? 골프와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골프요? 네, 골프 네. 치세요? 골프 저는 뭐 스크린 골프 몇 번 친구 따라 간 거 말고는 뭐 잘 쳐보진 않았어요. 오늘 스크린 골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스크린 골프? 설명드릴게요. 요즘에 TV 보니까 골프 채널도 그렇지만 일반 정규 방송에서 골프 관련된 이 컨텐츠가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서도 와, 골프가 대중화가 됐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이 스크린 골프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릴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심시키기 위해서 네. 좀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듣기 전에 영상 먼저 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영상부터 보시면서 네. 사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지금 골프 공을 쳤는데 지금 공에 맞은 거죠? 공이 튀어가지고 아니에요, 공이 아니에요. 공 아니라고요? 네. 저도 눈에 다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다치는 건지 봤는데 공은 가만히 있죠. 공은 가만히 있고 스윙하면서 뭐가 이렇게 튀어 오르죠. 저게 공이 눈에 맞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헤드가 눈에 맞은 거죠. 그래서 스윙을 하다가 골프의 헤드가 눈에 맞고 눈이 투명이 된 사건이에요.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공이 튀어서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안전시설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튀어나오더라도 눈에 맞을 확률은 거의 떨어지는데 공이 아닌 골프채의 헤드가 눈에 맞은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자가 실명까지 됐다면 정말 그분한테는 진짜 일상일대 사건일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의뢰는 누가 한 거예요? 스크린 골프 업체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업체에서요? 네. 피해자가 한 게 아니라? 왜 피해자가 아니라 업체에서 의뢰를 한 거죠?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있는 사건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스크린 골프를 치게 되면은 이 스크린 발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는 매트가 있고 공이 올라오는 장비도 있고 가드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요. 근데 그거는 스크린 골프 업체에서 안전 테스트를 한 후에 매장에다가 납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은 모두 다 가맹점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저 골프 클럽의 헤드가 우리가 만든 이 매트에 맞았냐? 아니면 매트 밖에 있는 인테리어 부분에 맞고 튄 것이냐? 이게 이제 사건의 핵심이 된 거예요. 골프채가 어디를 맞았냐에 따라서 그 책임 소재가 다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게 애매한데 맞았나 보죠? 그렇죠. 왜냐면 CCTV 자체가 사선에서 이렇게 촬영돼 있기 때문에 착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스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내리치기 때문에 채가 스윙하면서 내려와서 골프공까지 맞는 데에는 프레임당 뭐 한 3-4프레임밖에 궤적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애매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어디까지가 그 스크린 골프 업체 책임인 거예요? 여기 매트 있죠. 매트는 규격화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았으면은 스크린 골프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바깥에 있는 인테리어 된 부분에 헤드가 맞았으면 인테리어를 맡긴 가맹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의 그 사이에 맞은 느낌인데? 실제로 이건 지금 한 프레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디 맞았는지 안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분석하신 거예요?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좀 땀이 좀 나기 시작할 텐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영상 화질 개선을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그 헤드만 명확하게 나올 뿐이죠. 그래서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사고 전에 정상적으로 스윙할 때가 있어요. 같은 위치에서. 네네네. 그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스윙했을 때의 헤드의 궤적과 사고 났을 때의 헤드의 궤적을 시뮬레이션에서 중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그 궤적을 따라서 어느 궤적에서 이 흰색의 헤드가 보이는지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네. 비교를 하면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네.
여기가 지금 A 지점이 네. 정상적으로 이제 스탠 섰을 때 네네. 헤드고 B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특정 피사체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스윙했을 때 전체 궤적을 보면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같은 클럽 쉘 가지고 스윙 궤적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스윙했을 때 궤적 3천으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의 박스 부분 있죠. 네. 여기 헤드거든요. 사고 났을 당시에. 예.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반전이었거든요. 이걸 하다 보면서 이 궤적 안에서는 저 헤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윙하면서 발생했던 이 흰색의 헤드가 궤적상에 존재할 수 없는 헤드예요. 정상 궤적에는 없다? 네, 땅에 닿기 전에 벗어난 거죠. 이거는 지금 뭔가 충격을 받고 튀어오른 것보다도 스윙하다가 궤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헤드가 이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분석이 된 거예요. 뒷땅을 친 게 아니라 네, 정상으로 가는데 헤드가 빠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스윙할 때. 아니 근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쳤을 때의 궤적인데 사고 났을 때는 네. 정상적이지 않게 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운동학적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걸 이렇게 뻗진 않거든요. 내려올 때는 자연스러운 궤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요. 아, 사고 날 당시에도 네, 이 네. 패턴으로? 네. 아. 같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흰색 부분이 네. 아니 헤드가 여기 맞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궤적상으로는 맞은 거로 보시면 어렵기 때문에 스윙하면서 이게 헤드가 분리되면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핵심 문제가 됐던 어느 부위를 쳤냐가 문제가 아니고 헤드가 분리됐다는 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분리가 되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건 당시에 이 피해자가 쳤던 채는 본인의 채가 아니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시타채였어요. 결과적으로 이 시타채를 관리한 가맹점 업주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맹점 업주 책임인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시타채를 제대로 관리 안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주의사항을 드리자면은 네. 자기 채를 써라. 항상 자기 채로. 네, 자기 채를 가지고 다녀. 그리고 뭐 부득이하게 시타채를 쳐야 된다 그러면은 친구한테 채 좀 빌려달라 그래요. 아, 친구 채라도 빌려서? 네. 그래도 부득이하게 내가 골프를 쳐야겠다. 그러면은 그나마 제일 좋은 거 봐가지고 제일 좋은 거 잘 선택하시고 한번 이렇게 툭툭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흔들흔들 좀 해보고 세게 그냥 때려쳐도 돼요. 그냥 바닥에 쳐도 돼요. 근데 이거 보니까 못 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게는. 시타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쓰고 싶으면 목숨을 걸어라. 자기 채를 써라.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스크린 골프 칠 때 떠들지 말고 치는 사람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차례가 아닐 때? 네, 헤드가 지금 이건 아주 그냥 본인이 눈에 맞았지만 만약에 이게 분리되는 게 그 이전에 빠졌으면은 뒤에 사람 맞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도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해요. 보게 되면은. 근데 보지 못하면은 그냥 맞고 그냥. 골프 즐기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영상 분석 보고서 시즌 1을 기획할 때부터 네. 수아님이 꼭 다루고 싶었던 사건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인데 유죄로 가다가 영상 분석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케이스 또는 이게 성추행범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다른 분석을 통해서 성추행인 거를 입증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소장님의 영상 분석을 통해서 유죄 무죄가 뒤집힌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성추행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해봤자 현장에 있는 CCTV 전부거든요.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성범죄라는 게 명확한 증거가 잘 없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영상이 포착된 그 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궁금한데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건 2019년에 있었던 네. 한 뮤지컬 배우의 성추행 사건이고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은 네. 항상 문제는 술이 문제예요. 아, 술집인가요? 네, 술이고 시간 보시면 새벽 5시예요. 그러네. 새벽 6시네요, 거의. 거의 아침이네요. 그때까지 술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네, 남자 둘, 여자 둘인데 각자 이제 지인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술을 드시고 있는 장면이 CCTV에 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진술이 중요한 건데 피해자는 어떻게 추행을 당했느냐? 자기가 먼저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A씨 피고인이 날 따라왔다. 화장실로. 그리고 나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 A씨가 내 여자 화장실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덮쳤다. 그게 성추행 피해 사실이고 공소 사실이에요. 근데 피고인은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자기가 먼저 화장실에 갔고. 아, 그래요? 여자가 날 따라왔고. 그다음에 나는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남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고. 나와서 세면대 손 닦고 있는데 여자가 칸에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말 걸고 그다음부터 실랑이가 있었다라는 게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남자 칸, 여자 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는 반면에 좀 열악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좌측 여자 화장실, 우측 남자 칸. 그러니까 변기만 있고 칸만 맞아져 있는 거예요. 여자의 주장은 여자 칸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네, 거고 남자가 밀고 들어와서. 남자의 주장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뭔가가 벌어졌다는 거고. 네, 이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구의 진술이 타당성이 높은지를 봐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지 또는 이 영상이에요. 피해자가 진술을 한 내용들이 1심에서는 다 받아들여졌어요. 거의 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으시고 4개월 동안 살고 계셨는데 수감 생활을 하다가 그 가족분들이 찾아오셔서 이 사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 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 피해자가 말한 내용이 불일치한 것들이 상당수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1심 때는 이 영상 확보가 안 됐던 거예요? 1심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그때는 유죄 났었고. 네. 근데 영상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새벽 5시 58분에 여기 보시면은 남자가 걸어가죠. 저분이 A 씨? 네, 네. 뒤에 여자가 따라가죠. 이거는 남자 말이 맞네요. 네. 네. 그리고 여자가 들어가죠. 네. 이게 영상이 처음 1심에서 이게 전부였다. 이게 끝이에요, 영상이? 네. 근데 일단 이미 근데 여기서 이 여성분의 진술은 틀렸네요? 네. 이 정도 가지고 이거 판결을 뒤집힐 만한 증거로는 안 돼요. 왜냐면 피해자가 착각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성추행 장면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갔는지 누가 먼저 갔는지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영상 분석을 통해서 사건을 뒤집으려면은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방금 우리가 본 이 영상 안에 그 중대한 뭐가 나왔어요? 네. 이제 안에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 영상 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게 영상 왔을 때도 제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의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다. 영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단서요? 네. 들어갈 때. 아마 1심 재판부도 그렇고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서 제대로 못 봤고 피고인 가족들도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은데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 하단에 보시면은 네모나게 환풍구가 있어요. 이 환풍구가 없었으면은 이 남자는 유죄가 확정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환풍구를 봐야 돼요? 네. 여기 여자 화장실 칸이잖아요. 그럼 CCTV는 사선으로 찍고 있으니까 환풍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 칸으로 들어가는 거는 발이 보여요. 다시 한번 제대로 볼까요? 네. 자, 남자가 들어갈 때 환풍구를 보세요.
여자가 이제 들어갔을 때 발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세요. 발이 보이죠? 잘 보여요. 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문이 닫히는 것까지 보이죠? 예. 그렇다면은 여자가 들어간 후에 피고인이 남자 칸에서 나와서 여자 칸으로 들어가려면 발이 보이겠죠. 문이 그렇죠, 열리고. 그렇죠. 그걸 찾는 거예요. 아하, 이제부터 봐야겠네요. 네. 그걸 이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화질 개선시킨 걸로 볼게요. 예. 보시면은 남자가 들어가고 그러면 보세요. 발이 여자 쪽으로는 안 갔죠. 예. 근데 여자는 문을 열고 예. 들어간 다음에 예. 여자 칸으로 왼쪽으로 이동해서 들어갔죠. 문이 문 닫혔죠. 닫히고. 네. 예. 이 상태에서 제 빠른 재생 속도로 볼게요. 이거 너무 기니까.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남자는 어딘지 알 수 없고. 네. 그죠? 문은 열리지 않죠. 왼쪽에 있는 문. 예. 보시면은 어느 순간 문이 열려요. 자, 열렸어요. 네. 발이 나오죠 앞으로. 예, 나왔어요. 나왔죠. 예. 그러면은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여자 칸으로. 문 열고 나오는 발만 있지. 그렇다면은 아무도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없고 예. 혼자서 들어갔다 혼자 문을 열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피해자는 성추행을 어디서 당했느냐? 화장실 칸에 소변 보려고 앉았는데 남자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추행했다는 게 네. 진술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은 안 되거든요. 그건 결정적인 진술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피해당했는데 피해당한 거를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소가 바뀌는 거니까. 네, 장소 완전 바뀌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진술에.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걸 분석을 할 건데 네. 야, 저게 들어갔을 때 환풍구에 실제로 발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저게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가게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가족들이 대역을 한 명 만들어서 저게 들어가는 거를 찍은 영상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제가. 아, 재현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럼 그때도 발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 네, 지금 영상은 재현 시험을 해서 실제로 사람이 들어갔을 때 저 환풍구에 발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자가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발이 보이고 화장실 들어가면은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게 보이죠. 예. 실제로 여장실 갔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네. 증명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때부터 분석을 해도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1심 재판에서는 이 영상들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증거 채택보다도 분석이 안 된 거죠. 분석이? 네. 증거로는 뭐 들어왔고 이제 보긴 판사를 다 봤지만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분석이 들어가진 않았죠. 뭐 여자가 먼저 가고 간 게 아니고 남자가 먼저 갔다 뭐 이런 거는 다 보셨을 거예요. 판사나 검사들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그 사건을 바꿀 만한 핵심 단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겠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으로 재판에 유죄까지 받은 거잖아요. 네. 그 고통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기소된 내용 자체가 이게 영상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걸 증거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했고 네. 제출하니까 이게 뭐 명확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 판결 받았어요? 이 영상으로? 네, 무죄 확정 판결 받았고 이분은 지금은 이제 무죄 판결 받아서 복귀를 했지만 2년 넘게 이걸 다투신 것 같은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감옥 생활에 일 다 잘리고 뭐 위압감도 내고 했겠죠. 뭐 그런 거에 대인기피증 막 이런 것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건데 이 환풍구가 있었기 때문에 야, 진짜 없었으면 그게 유죄예요. 이거 없었으면은 입증 못하네요. 그거. 네, 평생 직장 다 잃고 이제 그죠. 성범죄자가 되는 그렇죠. 거죠. 성범죄자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이런 사건들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그 PD님 모시면은 이거 특집을 좀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방송으로? 억울한 사람들, 대법원 무죄 받은 사건들만 해가지고 왜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분석을 해달라. 근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영상 보고서 보고 또 할 수, 사자고 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그아리 분께서 제보해준 영상인데 그아리 최광림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이라고 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저녁 회식 후 대리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 보니 뒷창문이 양쪽 다 열려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와 차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갔고 30만 원 가량의 내부 세차비가 나왔는데 대리기사는 증거가 있으면 이상하겠지만 없으면 비상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황민고사님께서 CCTV를 보고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했는데 그 밤 사이에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아침에 다 젖은 거예요. 세차비가 엄청 나온 거죠. 유리 문을 열어놓고 가셔가지고. 네. 근데 대리기사님은 나 연적 없다 증거 있냐 이런 거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내부 세차비가 30만 원까지 나온다는 건 상당히 뭐 내부가 다 젖었다는 얘기거든요. 억울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CCTV 먼저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요 차예요. 요 차가 주차를 하는데 운전석에 대리기사님이 계시고 조수석에 우리 제보자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차를 할 때 썬팅돼서 잘 안 보니까 뒷좌석 창문을 내리셨다. 주차한 다음에 가실 때 창문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그냥 가셔서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지는 날 안에 다 젖어버려서 세차비가 엄청 나왔다. 대리기사의 주장은 뭐예요? 창문을 아예 안 열었다? 아니 뭐 내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가 입증해라. 열려 있는 거를 입증하면은 내가 보상하겠다. 네. 그럼 이 영상이 열려 있는 게 확인되면 되는 거네요. 주차 후에. 네. 왜냐면은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운전기사는 시건 장치를 하고 창문 다 올리고 떠나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차문 열어놓고 그러다 도난당하고 오면 어떡해. 그쵸. 운전한 사람의 책임이 나죠. 네. 그래서 이 영상만 보고 뒷좌석 창문이 내려져 있는 건지 닫혀져 있는 건지를 분석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 영상 보고요? 네? 이 영상 보고 하라고요? 네. 저렇게 쪼매난 저기에 창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가을 씨 지금 봤을 때 이 창문 열렸는지 확인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을 여기서 할 수가 있을까 저걸로? 처음에 들어올 때 입구 CCTV에 찍힌 자동차가 있어요. 그때 뒷좌석 네. 창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일단 보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가까이 찍혔어요 이거는. 다른 영상이 또 있어요? 네. 오! 주차할 때가 비 아니고 많이 온다. 저 닫혀 있는데? 닫혀 있죠. 닫혀 있어요. 네. 왜 닫혀 있냐면 제가 설명드릴까요? 빛이 반사돼서? 봤어요? 들어올 때 닫혀 있으니까 하차하고 나서 그 뒷좌석 창문이 열려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내릴 사람은 운전석 밖에 있는 사람밖에 못 내리잖아요. 맞죠? 그쵸.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내릴 수가 없잖아요. 길을 못 뒷창문을. 내리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에서 창문이 내려져 있는 걸 찾아달라. 마지막에. 예. 아까 여기 이거는 가까운 영상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이거를 제가 화질 개선해서 좀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걸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오오오! 잠깐. 근데 이렇게 나 보일 것 같아 이제. 여기 차요. 차요? 예. 뭐야? 보이세요? 열렸네. 어떻게 보이셨어요? 열렸잖아요. 어디가요? 그
앞에 창문하고 뒷 창문이 다르잖아, 검은색이. 뭐가 달라? 앞에 창문 차 건너에 조명인가 저거 밝은 거? 저, 이거요? 이거 조명인가? 네네네. 이 조명이 비쳤어요. 앞에 창문은 약간 해서 검은색인데 약간 희끗희끗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진짜. 근데 뒤에는 그냥 생짝 같네. 그럼 여기는 앞에 있는 차는 여기도 희끔희끔하고 뒤에도 검은데. 얘는 왜 이래? 얘도 열렸나? 아닌가? 근데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약간 여기는 희끗희끗하고 여기는 생짜로 저는 잘 뚫려 있는 모르겠는데. 검은색이잖아. 이거 여기도 검은데? 그러네. 아, 근데 화질 개선하기 모르겠는데 혹시 좀 찾으신 분 있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거 보고 어떻게 분석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빼박인 걸 찾아가지고 힌트. 주변의 차들에 대한 조수석하고 뒷좌석에 있는 창문 유리를 잘 보세요. 저 근데 방금 봤어요. 뭘 봐야 돼요? 봤어요? 찾았어요? 네. 여기서 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네. 왼쪽에서. 그래서 이 플래시라이트를 이렇게 키면서 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앞쪽 창문에만 플래시라이트가 지나가고 뒤쪽은 안 비쳐요. 여기서. 맞아요? 우와! 우와! 살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답을 드리면은 방금 이 장면이었는데 이 전부터 한번 볼게요. 차량이 주차할 때 옆에 창문들 다 반사가 되죠, 이렇게. 네. 그리고 옆에 이런 차량이 올 때도 지나갈 때 라이트가 옆에 있는 차량을 다 비춰요, 지나갈 때. 다 비쳐, 다 비쳐. 비치죠. 결과적으로 이 영상에서 화질 개선을 시켜보니까 광원이 유리창에 반사되는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언제 창문을 내렸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내리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 여기 차 한 대가 와요. 여기 반사가 쭉 되죠. 이거 다 닫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반사돼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다가 여기 나타나죠. 이거 진짜 정확하다. 그리고 여기도 보이죠? 네.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창문이 없는 거예요. 반사되는 게. 이건 진짜 빼도 먹도 못한 증거네요. 그 지난번 우리 올가랑민구 때도 소장님이 강조하신 게 차량 관련 사건이 있으면 그 블랙박스 영상을 그때 당시 아니라 툴을 다 권해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지금- 우리는 계속 그거 창문 내린 시점 보려고 봤던 건데 결국 그 찾아낸 거는 그 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요전에 영상을 딱 끊어서 줬다 그러면 못 찾는 거잖아요. 못 찾죠. 저도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은 영상을 몇 시간짜리 다 봐요. 거기서 증거를 찾아야 돼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영상 분석가라는 게 당연히 특별한 스킬도 있겠지만 남들과 다른 곳에 숨어 있는 어떤 증거들 단서를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비하고 프로그램은 거들 뿐. 맞아요. 이분은 보상을 받으실 것 같고 만약에 못 주겠다 그래도 그러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하시면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 사건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사건은 2024년 1월경 새벽에 한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술을 드시고 이제 새벽에 투숙한 여자 손님이 지나가는 직원이 방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의 음부에 손을 넣어서 유사 강간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누군가요?
이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가족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사건 당시에 투숙객은 자고 있었는데 직원이 들어와서 자기의 음부를 만지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물병을 들어서 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주장하는 게 절대 자기는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없다. 사건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데 엄청 억울하다. 진짜 누명을 썼다 할 정도로 가족분께서 저한테 항변을 하셨고, CCTV 민감도 때문에 내가 거기 지나갔으면 분명히 찍혔을 텐데 당장이라도 영상을 보내줄 수 있으니 좀 봐달라고까지 하셨어요. 사건 현황은 어떻게 됐나요? 그 전화 왔을 때 저한테 말씀하신 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었는데 갑자기 구속 상태가 됐기 때문에 급하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구속된 사유가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 음부 영역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이 됐다. 근데 모텔 직원은 본인이 객실에 들어간 적 없다고 했는데 근데 DNA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건이 있는 당일날 전혀 그 객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자기는 그냥 지나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고 방 안에 들어와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런 실랑이가 있는 과정 중에서 뭐 피해자의 손이 자기의 얼굴 또는 입 안으로 들어가면서 상처를 내서 피가 날 정도의 유형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 DNA가 피해자한테 묻을 수도 있다. 묻어서 피해자가 스스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타월로 몸을 닦는다든지 이럴 때 내 DNA가 거기에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항변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좀 분석하실 예정이에요? 일단은 DNA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없다. 포기 단계였어요. 근데 CCTV를 보니까 CCTV에 들어간 게 진짜 없어요. 피해자가 들어갈 때는 문 열리고 닫힐 때 CCTV에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딜레마에 저도 빠진 겁니다. DNA와 영상이 있는데 DNA는 99%, 영상은 들어간 게 없어. 그렇다면 이게 답이 뭔지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현장에 가서 볼 거는 민감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어떤 구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고요. 문이 열렸을 때 실제로 이게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황명우라고 합니다. 사건은 이 모텔 1층, 2층에서 발생했어요. 1층은 로비인데 입구 쪽에서 쭉 들어가면은 피고인이 일하던 프론트랑 맞은편에는 물 냉장고가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양쪽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고, CCTV는 프론트 위쪽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프론트 앞을 비추고 있어요. 2층부터는 이제 객실인데 우선 긴 복도를 지나 코너를 돌면 객실이 쭉 양쪽에 있어요. 사건 객실은 코너를 돌자마자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복도를 비추는 CCTV가 하나 있고 사건 객실이 보이긴 하는데 CCTV가 객실 바로 위에 있어서 아주 조금만 보여요.
모션 감지가 작동하면 이렇게 뜨네, 신호가. 사람 움직이는 거 표시. 카메라는 녹화되고 있다는 거고. 여긴 지금 다 꺼져 있는 거고. 쭉 다. 7번 채널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해. 이제부터는 10cm씩 해가지고 한장 스캔하면서 찍어야 돼. 바닥에 마킹하고서. 그러면 이제 10cm 열어. (10cm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지? 그러면은 10cm 더 20cm. 그러면은 그 밑에 마킹을 했잖아 10cm부터. 네네. 20, 40, 60, 80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해봐. 여기부터 나요? 여기다 놔둬. 네, 잠시만요. 이제 40cm 열고 닫아. 60cm, 80 열고 닫아. 13, 40. 아니. 잠깐만, 나 일단 저 현장 좀 가볼게. 키 마스터 키 주구나. 끊어 영상 한번. 어쩌는데 괜찮아. 자, 녹화 지금 할게요. 녹화 눌러봐. 나 지금 2층 올라간다. 이제 코너 돌아서 문 앞에 왔어. 오케이? 코너 돌아서 쫙 열어서 이렇게 열었다가 맨 왼쪽으로 돌았어. 닫았어. 오케이. 3번 끝. 하시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오케이. 40이면 들어갈 수 있고 50이면은 이 정도면 들어가겠네. 맞지? 오케이. 알았어. 다 했어요. 끝.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일단은 현장에서 재현 실험한 결과 특정 구역, 즉 피해자가 요 왼쪽 요 방에 있었죠. 우리 가서 본 것처럼. 이 방은 조금씩 열게 되면 반응을 안 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제부터 10cm씩 해가지고 조금씩 10cm씩 열어보라고 한 게 틈을 보려고 한 것도 있지만 조금씩 열었을 때 얘가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13, 38, 50초 40cm. 여기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에 조금씩 제가 실험을 그걸 한 거예요. 13시 40분 23초 90cm. 그거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게 현장 기록이 되면 여기 채널 녹화라고 떠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떠요. 그러니까 조금씩 열게 되면 반응을 안 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다만 기록이 되려면은 빠르게 열고 닫았을 때 모션 감지가 돼요. 가까워서 80cm 이상 열어야지 녹화가 돼요. 20부터 할까요? 20cm 그냥 열었다 닫아. 여기부터 나요? 이제 40cm 열고 닫아. 40cm 열었고요. 그 다음에 60cm. 그 13시 46분 05초 열고 닫음. 그리고 이게 뭐야? 80 열고 닫음. 80cm 열었고요. 지금 닫습니다. 오케이. 13시 41분 25초. 닫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80cm. 끝인가?
그래서 변호인도 웅성웅성거리는 게 녹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끝인가? 그러니까 이 CCTV 자체가 구속 부분은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저기에 라고 입증할 만한 동영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이제부터 좀 사건 개요를 얘기해야 되는데 피해자는 3시 50분경 피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 음부를 만지는 유사강간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50분경에 여기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검증하면서 실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천장에 동그란 등이 하나 달려 있어요. 네. 이 실내는 창문이 없어요. 위에는 등밖에 없어요. 등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위치에 쓰게 되면은 조도가 바뀌어요. 여기 영상을 볼게요. 이 모서리를 보세요.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발정. 그럼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서 있으면 가리면서 오니까 조명. 저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있으려면 모션 감지가 작동해야 되는데 이 끝부분에 오면 모션 감지가 작동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커플, 52분에 등장하는 이 커플이 진실을 밝히는 큰 열쇠를 했어요. 왜냐? 이 두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모션 감지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뭐 28초 정도가 녹화가 돼요. 작동했으니까. 작동하게 되면 20-30초 녹화가 돼 있게 설정돼 있으니까. 쭉 보세요 한번. 무슨 변화가 있는지 이쪽 부분에. 뭔가 보여요? 그림자 같은 게 지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보게 되면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 사이 틈이 벌어지죠. 하면서 문 사이 틈이 벌어지죠. 이 틈 벌어지는 거는 문이 열어질 때 틈이 벌어져요. 와. 쭉 보세요 한번. 무슨 변화가 있는지 이쪽 부분에. 그 커플분이 아니었으면은 안 지켰고 입증할 것도 없었고 그냥 끝난 거예요. 일단 이건 사람이 있는 거고 누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피해자 진술처럼 이때 누가 문을 연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너를 돌아서 그걸 3-4번 한 이유가 나 지금 2층 올라간다. 이제 코너 돌아서 문 앞에 왔어. 쫙 열어서 이렇게 열었다가 맨 왼쪽으로 돌았어. 닫았어. 30에서는 약간 걸릴 것 같아요. 이건 문 여는 간격별로 다르게 하신 거죠? 방금 반복하신 거. 아니야, 다른 거 뭐 하려고, 다른 거 보려고 한 건데. 아, 그래요? 그래서 조명으로 내가 섰을 때 그 음영으로 인해서 사람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52분 때 이 남자 여자 뒤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 이때 보시면은 아까 등장했던 두 남녀 있죠? 네. 두 남녀가 엘리베이터를 타요. 52분 12초에. 그래서 아까 53초쯤에 그 현장을 걸어가죠. 그럼 이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을 찾아볼게요. 자, 이게 지금 피의자예요. 52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쪽을 만지고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면 52분 55초에 올라오죠. 아까 53초쯤에 그 내려서 그 현장을 걸어가죠. 제가 아까 시간 계산해서 15초 걸렸어요. 잠깐만, 그래서 시간 계산해서 올라가면은 2층이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15, 16, 17초. 그러면 55분 55초에다가 15초를 더해보세요. 15초에서 16초. 53분 10초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몇 초 정도에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들어갔죠. 딱 생기죠. 로비에서 영상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지금 이 피해자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피해자의 진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음부를 만지고 하는 걸 보고 깨서 물을 들어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놀라서 도망치듯 나왔다 라고 진술했어요. 자,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독특한 행동 패턴이 여기서 식별이 돼요. 4시에 들어왔어요. 다급하게. 그 다음에 보세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4시에 들어왔어요. 다급하게. 그 다음에 보세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머리 털어요. 봤죠? 이 음부를 만지고 하는 걸 보고 깨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또 다음에 나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털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 갑자기 놀래서 CCTV를 보러 와요. 그래서 사건 현장 CCTV를 틀어요. 그 현장. 제가 아까 옆에서 듣는데 문이 열리고 닫고 그러면은 무슨 소리가 나요. 필요하고 8분. 퇴실했습니다, 입실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여기 한번 열렸죠. 4시 1분. 이거는 뭐냐면은 피해자가 문 열고 닫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이때 이거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보세요, 한번 1분 22초. 비슷하죠?
문이 열리는 거를 들으니까 바로 그 장면 현장을 틀잖아요. 이 피해자가 오는데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하냐고 보세요. 와요. 와가지고 이러고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와서 걸어가는 척 하면서 안에 살피려고. 이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가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지나가다 버리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여기 관리인이잖아. 거기 CCTV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영상을 다 보고 알리바이를 세웠고 영상에 내가 들어가는 게 없어. 그리고 모션 감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니까 문이 열린 적이 없다라는 걸 써주겠네. 근데 남겨진 증거에서 확실한 단서를 찾은 거야. 나 지금 2층 올라간다. 있어요? 아, 빨리 하네요. 굉장히 빨리 정했는데 지금 거의 2주, 기존된 2주 사이에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동생네 집에서는 이제 사춘기인 큰아들이 이게 설명이 안 돼.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려요. 그럼 좀 재수씨도 계신 거예요? 있죠.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저는 오직 동생하고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진실을 밝히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최대한 했고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중요한 게 제가 분석했던 거는 센시티비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민감도. 실험을 제가 현장에서 해봤을 때 문을 열고 아무리 별 걸 다 해도 기록이 안 돼요, 여기 방이. 기록이 안 돼요, 여기 방이. 모션 감지 기능을 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다 켜놨는데도 이 시스템 기계 자체가 불량인 건지 옳은지 모르겠는데 그 피해자가 묵었던 방은 40cm, 60cm까지 열었는데도 기록이 안 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해야지 열리냐면은 살살이 아니고 세게 이렇게 해야지 뭔가 동적 감지를 인식을 해요. 천천히 이제 쭉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올라가기 전에 누가 올라갔냐면은 이분들 남녀. 바로 맞은편에 이분들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게 커요. 이분들 때문에 단서 여기 숨겨져 있어. 실험을 제가 현장에서 해봤을 때 뭐가 직결됐냐면은 이 두 사람 지나갈 때 여기서 보시면 약간 밝았다 어두워지죠. 그 전체적으로 어두워진 게 뭐냐면은 저기 누군가가 서 있으면은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겨요. 쪽.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 지금 보이죠? 지금 보이죠? 문도 열렸죠? 그리고 달라지고 우측면이 열렸는데 화면이 조금 달라지는 보이고 그리고 달라지고 문이 그 안에서 누가 여는 거야? 아니 아까 앞에 그 설명드렸잖아요. 문은 저렇게 앞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대로 52분경 후반대에 누군가 들어온 건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시는 사람이 누굴까? 이건 이제부터 이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록지를 다 받았는데 여기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1층부터 3층까지 객실에서.
52분, 53분 때 문을 열리거나 닫힌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대. 그런데 의뢰인분만 그 시간대에 글로 올라가요. 그런데 의뢰인분만 그 시간대에 글로 올라가요. 일단은 안에서 연 건 아니고 누군가가 왔고 객실에서 나온 사람은 없었고 올라가는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었고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100% 제가 봤을 때는 의뢰인일 가능성이 높다. 문을 연 사람이. 의뢰인일 가능성이 높다. 문을 연 사람이. 그냥 뭐 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선처를 구한다든지 반성을 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에는 엄청나게 불리해 보여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마음 큰일 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너무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떠세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지금 뭐 어차피 바로 생각은 안 나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맨날 이런 사람이니까 바로 이제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나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빨리빨리 안 나실 건데. 저도 이거 영상 분석하면서 한 100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어요. 아닐 가능성을. 근데 나온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면은 좋은 쪽으로 가셔야지. 끝까지 뭐 이렇게 싸우시면은 제가 볼 때는 큰 승산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설명을 잘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동생들한테. 내일을 접견해서 오늘 박사님을 설명을 위해서 저희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로서는 설득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박사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기 전에는 이런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눈을 안 봤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부인합니다. 한 가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종이로. 네가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근데 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또. 왜 이렇게 구석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석에 원래 고양이도 내상을 입으면 숨으려고 그래. 솔직히 지금 술 땡겨요. 저 사람이라 뭐 두근두근 한다니까요. 의뢰인 표정 봤잖아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표정. 그럼 저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근데 또 앞에 오셔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가정사를. 그러니까 더 막 이럴 때 막 가슴이 흔들리니까 직설적인 화법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솔직히 뭐 섭섭하고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영상에서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상에 숨겨져 있는 걸 찾았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분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잘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인정시키는 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월간 항민구는 2024년 마지막 콜을 기념해서 좀 특별한 영상 분석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하얼빈 의거라고 하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다들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 방송 보게 되면은 이 하얼빈 역에 대한 영상들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 없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러시아의 한 촬영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촬영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 역에 등장하는 걸 알고 영상을 풀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토가 도착하는 장면, 사열하는 장면 다 있는데 저격하는 장면만 없어요. 그게 안 찍은 거예요? 아니면은 안 찍은 건 아니고요.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다 찍혀 있지만 그 부분이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없는 거네요? 네. 첫 번째는 그 없는 부분을 법영상을 통해서 한번 재현해 볼까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게? 네, 가능. 그게 1909년 영상이잖아요. 100년이 넘은 영상인데 네. 그 안에 빠진 그 퍼즐 한 조각을 오늘 한번 구성해 본다.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쏠 때 총알을 몇 발 발사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7발을 격발했어요. 7발? 네. 보통 우리가 7발을 격발했으면 그 중에 한두 발은 오발 나서 빗나가죠.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좀 탄이 또 딴 데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비껴 맞고. 근데 이토 히로부미에게 3발, 그리고 그 외 이토 히로부미 주변에 있는 인물 4명을 맞췄어요. 7발을 격발했는데 한 발도 허투루 쏜 총알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명사수였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 대로 거의 맞춘 거네요. 네. 어쨌든 3발을 쏴서 이토를 처단하는데 성공했고 네. 나머지 4발은 또 그 일당들을 맞췄던 거네요. 네, 네, 네. 대단하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되게 우리나라의 영웅이다라고 이순신 다음으로 진짜 훌륭한 영웅이다. 일본에서는 좀 우린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테러범이다, 흉악범이다, 잘못된 정보나 음모론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계속 생성이 되고 있고 이 안중근 의사 폄훼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야, 이 역사적 사건과 이 법영상 분석 이 너무나 좀 신선한 조합이거든요. 야,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어떤 일이 있었을지. 1909년 10월 26일 그 현장 하얼빈 역을 촬영하고 있었던 영상이에요.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얼빈역에? 이 기차에 이토가 타 있는 거고. 네. 야, 저걸 다 찍어놨구나. 네. 옆에 쭉 군인들이 서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저녁 전인 거죠? 네. 이 어딘가 이토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갑자기 저격 장면은 없어지고 저격 직후. 이건 직후? 직후 안중근 의사가 체포돼서 끌려가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예, 요 가운데 여기 왼쪽에. 저기 이제 군인들 사이에 끌려가는. 네. 솔직히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그 필름으로 계속 돌아가면 녹화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영상을 잘라서 끊지 않는 이상에는 녹화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처럼 껐다 켰다 얘기 아닐 테니까. 그렇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을 쏘는 순간은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 껐다 켰다 할 이유는 없는 거고. 야, 그런 순간만 딱 빼고 찍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무실 돌아가면은 그렇죠. 난리 나죠.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그 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촬영했던 러시아 그 촬영 감독 이 사람이 일본에 돈을 주고 팔았대요. 그 당시에? 필름을. 10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넘긴 거예요, 필름을. 현재 공개되어 있는 거는 그럼 일본이 공개를 한 영상만 남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니까 이게 빠져 있으니까 뭐 일본에서 그런 뭐 이 흉악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팩트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 없어진 장면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재현을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3D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요. 이거 저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서 이렇게 적용을 하셨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안중근 의사의 신장 길이라든지 이토 히로부미의 신장 길이 이제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서 그거 샘플이 됐고요. 네. 또한 시체 검안서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또에? 네. 검안소에 있는 총알이 삽입해서 박힌 위치들도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시체 검안서를 한번 볼게요. 네. 검안서를 보게 되면은 총이 우측 팔 맨 위쪽을 관통해서 가슴 쪽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그리고 다음 총알은 여기 팔, 가슴. 그 세 번째는 배. 그 두 사람 거리는 약 한 5에서 6m 정도. 당시 상황을 기리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서 있었던 위치와 저격당해서 쓰러져 있는 이또의 위치를 좌표를 바닥에다 표시해 놨어요. 아, 지금 여기에. 네,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 이 장면이 하얼빈역이고요. 바닥에 보이는 이 삼각형은 이쪽 방향으로 안중근 의사가 서 있었다. 여기는 이또가 쓰러진 위치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다가 안중근 의사와 이또 히로부미를 배치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공간을 3천으로 뺄 거예요. 네. 이렇게. 3천으로 빼게 되면은 근데 이 시뮬레이션 보니까 우리가 평소 뭐 영화나 어디 뭐 그림으로 봤던 근데 하얼빈 의거 장면하고는 좀 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이 안중근 의사가 정면을 보고 이렇게 탁 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아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사선이고 조금 뒤쪽을 보고 쐈다라는 걸 결과 나온 거잖아요. 네. 저도 놀랐어요. 아,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갑자기 가운데에서 되게 그런 장면을 봤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정면이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해서 측면. 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격발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이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까 뭐 일본의 음모론 같은 거를 반박을 해본다라는 거잖아요.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인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또를 안중근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 테러리스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난사를 했는데 우연히도 7발이 다 명중을 한 거네요. 옆에선 다. 예. 말도 안 되는. 그럼 밖에서 방송 끝낼까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저기 일본 측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쐈다고 얘기하지만 신문 기록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이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 한 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본 적이 없지만 사진을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진에서 봤을 때 이또의 특징을 정확히 집어내세요. 콧수염 등의 모습을 알고 있다. 요거 보시면은 이게 그 하얼빈역에서 이또가 나왔을 때 촬영된 사진. 콧수염 형태를 좀 보세요. 수염 형태. 이 사람 맞죠? 네. 맞죠? 특이해요. 이또의 그 수염 자체는 다른 사람 비해서. 흰색으로 길고 옆에 있는 사람 짧잖아요. 이런 거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현장 약도를 이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또가 걸어 나와서 우측으로 한 바퀴 간 다음에 군인들 앞을 살아하는 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꺾어요. 네. 그런데 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리자마자 이또가 왼쪽으로 꺾었으면은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 위치에서는. 네. 근데 우측으로 가면서 얼굴 정면을 한번 보여줬고 한번 봤을 테고. 돌아오면서도 한번 봤어요. 그렇죠. 그럼 2번 확인하고 나서 지나갈 때 뒤에서 사선을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다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측면을 쐈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그 일본 측이 주장하는 얼굴도 안 보고 쏜 거 아니냐를 뒷받침하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이 동선을 보니까 오히려 한 번 보고 2번을 확실히 본 다음에 그 뒤에 쐈다라는 그렇죠. 게 그게 말이 더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음모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 주장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또의 특징을 정확히 집어내세요. 콧수염 등의 모습을 알고 있다. 우측으로 가면서 얼굴 정면을 한번 보여줬고 한번 봤을 테고. 돌아오면서도 한번 봤어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 네. 의병군 참모 중장이셨어요.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타겟을 정해서 이또를 죽일 생각으로 섰다고 한다면은 군인 신분으로 국가 원수를 쏜 거기 때문에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가 있는 거고 한국이 일본한테 침략받아서 억울한 상황이고 핍박받고 있다는 거를 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냥 가서 쏜 거가 되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죠. 그렇죠. 테러범일 뿐인 거고. 테러범.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쐈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신중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내가 자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률 높은 건 아마 정면에 보일 때였을 텐데 왜 후측면일 때 쐈을까? 정면이 보일 때 쐈으면 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표적도 좀 커지는 거고 정말 이 좁아진 상태에서 표적이 그때 쏜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많이 가졌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왜 저렇게 쐈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저렇게 쏴야지만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이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만드셨어요, 뭐를? 만들어서 이 총알이 시체 검사대로 들어갔을 때 어디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지, 어디 사격을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야, 이것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쏘게 되면은 양쪽에 폐가 있고요. 폐가? 폐가 있고, 폐가 있고. 가운데 심장이 있기 때문에 관통되면서 폐, 심장, 폐를 다 관통해서 피해를 더 크게 입힐 수가 있어요, 상해를. 한 발에 이거를 만약에 정확히 쏘게 되면은 그렇죠. 안에 있는 신장, 내장이 긁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장부터 해서 모든 장기가. 야, 이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니까. 처음 몇 차단해야 발에 되니까. 이 차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떻게 완벽한 방법을 찾은 거라고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법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알절에 나오신 그 김문영 교수님 있잖아요. 법의학자 김문영 교수님께 네. 좀 확인해달라고 여쭤봤어요. 오. 그 결과 김문영 교수님께서는 총을 맞았을 때 배보다는 가슴 쪽에 총알이 맞아야지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를 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완벽하게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이라고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뭐 일본의 그런 음모, 말도 안 되는 음모를 탄핵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보여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놀랍다. 네. 와. 진짜 영웅이다. 여기 뮤지컬 영웅 봐야겠다, 우리 진짜. 같이 보러 갑시다. 뮤지컬 말고 하얼빈 봐요. 영화 봐야지. 영화 봐야지, 그렇지? 영화 봐야지. 이거 하얼빈 보자, 진짜. 근데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제3의 인물이 숨어서 저격해서 쏜 거지 안중근 의사가 죽인 게 아니다. 결정적으로 죽인 거는 제3의 인물이 죽인 거다. 아니,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인 게, 아니 그러면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사형을 시켰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인 사람을 찾아서 사형 집행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인들의 소문에 의해서 음모론이 제기된 건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네, 책에 누군가가 썼어요. 뭐냐면은 이토 히로부미 옆에 있었던 귀족 의원 네. 무로타 요시아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망 후에 출간된 자서전에 이 음모론이 나와요. 자서전에 나온 내용이다? 네,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치의가 쓴 시체 검안서와 다른 이토의 피격 진술도를 증거로 제시를 해요. 피격 진술도? 피격 진술도가 뭐야? 네, 피격 진술도. 아니 시체 검안서가 있잖아요. 검안서가 제일 정확하죠. 근데 피격 진술을 토대로 또 만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총알을 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 그 옆에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총알이 안 본다 해도 총알을 쏘면 우리가 보여요, 총알이? 볼 수도 없는데 그 사람 어쨌든 봅시다. 그 어떤 그림이에요 도대체? 한번 보죠. 한번 피격 진술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니 이거는 약간 그냥 낙서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런 거를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그냥 이거 이게 무슨 이거는 사실 말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검안서가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저격됐다고 하니 근데 이게 보시면은 뭔가가 사선으로 그려놨어요. 아까 그 시체 검안서는 수평이었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팔이 약간 어중간하게 들려있는 팔의 자세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처음 여기 보이는 이 점과 가슴에 붙은 이 점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은 수평을 유지하는 거고 들려 있으면은 사선으로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붙으면은 수평이 되는 건데 일부러 사선처럼 보이게 하려고 띄웠다 이 말이죠. 네. 띄우면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채감안서의 이제 이 사입구는 이미 그 위치가 그 정해진 거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고 이거를 들어서 약간 이 사선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네요. 네. 교묘하게. 네. 아. 자, 이 그림을 보고 특이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 나 찾았어요. 저 팔꿈치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총알이 꺾였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그건 말 안 되잖아요. 위에서 쐈으면 위에서 와야지. 총알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 총알이 어딨어요. 이건 좀 말 안 되는데요. 그냥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조악해요. 그러니까 어쨌건 사선처럼 보이게 노력을 하다가 이것만큼은 안 된 것 같아 어떻게?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이거는 설마 한국에 있는 월간 황민에서 찾겠어? 그냥 보고 그렇게 보다 하겠지. 그런 게 없겠지. 아유. 황민건 없겠지 하는데 좀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시뮬레이션상 네. 2층에서 쐈다. 이것도 해보신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네. 굳이? 굳이 뭐 진짜 이거 진짜 재능 낭비다 이거. 이거 네. 굳이 이거 반박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 예. 여기 보시면은 안진구 의사가 수평을 쐈을 때 2층에 쐈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네. 사선으로. 사선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선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아예 각도가 밑으로 쳐지죠 이렇게.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부검수와 같이 수평이 안 나오고 사선으로 내려가야 돼. 완전 사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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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선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평과 같은 총탄 자국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무로타 요시아야라는 사람은 자서전에 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림을 실어놓은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저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자서전인데 저자가 왜 없어요? 본인 얘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어서 거의 신빙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은 네. 누군가 A의 자서전인데 네. 쓴 사람이 A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아유. 아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까지 우리가 반박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 같기도 한데 사실 뭐 영상 분석이 아니라 그냥 역사 사진만 보더라도 안중근 의사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써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형을 선고한 재판 결과 그리고 그 이후 35년간 이어진 일본의 식민 통치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일본은 반성을 하고 사죄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아직도 일본 사이트에는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정보를 딱하니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뭐 황소영님이 항상 이제 월간왕 민구할 때마다 의뢰인분들의 영상을 성심성의껏 다 이제 분석해 주시지만 오늘 특히 더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료도 많이 조사하시고 공부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분석했던 거 잘 다듬어서 뭐 박물관이나 이런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런데 진짜 오늘 분석했던 거 자료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네, 이걸 많이 썼잖아요. 네, 이거를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또 뜻깊은 이야기로 하니까 더 기분 좋네요. 따뜻해지고. 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24년 월간왕 민구 마지막 호. 황선영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진짜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영웅들을 위해서 좀 더 제가 영상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더 해드리고 싶어요. 네. 황선영 또 이 시대 영웅 아니겠습니까? 2024년 월간왕 민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민구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